안녕하세요, 차플레이 이영빈입니다. PB5 오픈베드입니다. 이 차는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화물차 보조금을 받고 나서 서울시 기준으로 시작 가격이 2,997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3천만원이 안 됩니다. 아마 그동안 쓸만한 전기 화물차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께는 이 차가 쓸만한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PB5 오픈베드가 어떻게 나왔는지 실물을 보면서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아에서 PB5를 가리켜서 PBV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PBV가 원래는 Purpose Built Vehicle이라고 했었죠. 이 목적에 맞는 차라고 했었는데 이게 나중에 이름이 슬쩍 바뀌었습니다. Platform Beyond Vehicle. 그래서 이 차 자체가 플랫폼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 PBV의 첫 번째 모델로 PB5가 나왔을 때 살짝 의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PBV랍시고 내놓은 모델이 패신저와 카고 이렇게 두 개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 뭐야, 그러면 스타리아랑 다른 게 뭔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인데, 이제 오픈베드, 장애인 이동 차량 와브, 그리고 도너 모델까지 제공이 되면서 이제야 플랫폼이라는 이름에 좀 걸맞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 차는 사실 이렇게 오픈베드 형태로 생겨서 약간 봉고의 대체자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봉고의 대체자는 아닙니다. 봉고랑 대비하면 적재 중량도 훨씬 더 적고요, 이 크기 자체도 훨씬 더 작아요. 봉고는 1톤 트럭이잖아요. 말 그대로 1톤을 실을 수 있는 차. 그리고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많은 분들이 과적을 하셔서 3톤까지 실으시는 경우도 있다고. 저희가 지난번에 PB5 오픈베드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 누가 1톤만 싣고 다니냐 봉고에, 봉고는 원래 과적을 하는 차야, 막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할 정도로 사실 많은 분들이 암암리에 그냥 과적을 하고 다니시는 게 현실입니다. 보통 1.5톤 이상 많이 실으시는 분들은 3톤까지도 과적을 하고 다니시죠. 그런데 PB5 오픈베드는 딱 적재할 수 있는 중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스탠다드 모델, 이 51kWh 배터리가 들어간 모델 같은 경우는 적재 중량이 700kg이에요. 배터리가 많이 들어간 70kWh 이상 배터리가 들어간 롱레인지 모델은 최대 적재량이 600kg입니다. 그리고 여기 써있는 이 최대 적재량을 웬만하면 넘기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기아 PB5를 직접 개발하고 연구하신 연구원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PB5는 절대 과적을 하시더라도 800kg 이상의 짐을 실으시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 봉고나 포터 운영하셨던 것처럼 과적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PB5는 기본적으로 EGMP-S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캐빈룸 부분만 그대로 공유하고 나머지 뒷부분을 컨버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차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보면 배터리가 하부까지 쭉 깔려있는 형태예요. 일단 배터리 위에 고하중이 실리게 되면 배터리에 상당한 스트레스가 가해지게 돼서 내구성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게 직관적인 첫 번째 이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차의 구조적인 한계 때문인데, 오픈베드 화물차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이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빔이 지나갑니다. 현대기아는 CTBA라고 하는 이 서스펜션 구조 자체가 좌우 바퀴를 하나로 묶어 놓은 토션빔 구조입니다. 이 안쪽에 보면 저렇게 빔이 하나 지나가고 있죠. 너무 많은 하중을 얹고 달리게 되면 이 상태로 급격하게 코너링을 하거나 요철을 타고 넘거나 과속 방지턱을 빠르게 넘거나 했을 때 과도한 하중이 실린 상태에서는 이 빔 자체가 휘어지거나 틀어지거나 아니면 서스펜션의 부싱, 마운트, 정말 하드웨어적으로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는 봉고 운영하셨던 것처럼 최대 적재량은 그냥 써 있는 거고, 이건 숫자에 불과하고 그냥 가능한 많이 때려넣은 차,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되고 정말 이 최대 적재량을 잘 지켜주시는 걸 강력하게 권장드릴게요. 그러면 봉고처럼 실을 수 없으면 이 PB5 오픈베드를 대체 어디다가 쓰라는 얘기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실 자동차 회사들이 이 차를 개발할 때 이 차가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를 다 꼼꼼하게 분석을 하고 시장 조사를 하고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어요. 이 차를 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한테 필요하냐면, 요즘 중량보다는 부피 위주인 이커머스 물류업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1번가나 G마켓이나 쓱배송이나 이런 거 해보면 요즘 우리가 시키는 물품이 무게가 묵직한 게 아니라 무게는 뭐 한 몇 그램에 불과한데 박스가 이만하게 그냥 포장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가리켜서 요즘 이커머스 물류업은 중량보다는 부피 위주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 라스트마일 물류업이라고도 하죠. 그런 라스트마일 물류업에 이 차가 좀 최적화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기아 PB5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공유 자전거나 공유 킥보드 같은 거 관리하는 차로도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사진 놓고 보니까 말이 됩니다. 여기에 따릉이나 뭐 카카오티 바이크나 이런 거 실어서 다니기에 딱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올라가는 거 딱 이렇게 장착해서 여기 바이크 2대 딱 싣고 미시령 이런 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모터사이클 말고도 로드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거기까지 이거 실어서 그냥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레저 환경에서도 이 차를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PV5 오픈베드의 적재 중량은 살펴봤으니까 길이도 한번 직접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줄자를 직접 가져왔어요. 일단은 이 화물칸을 여는 방식부터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기존의 포터봉고는 어땠어요? 기역자 고리가 있어서 이걸 끼릭끼릭끼릭 돌려서 해야 됐잖아요. 사실 화물업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처럼 레저용으로도 이 차를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게 좀 불편했죠. 그런데 PV5는 이 레치 방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냥 위로 당기면 끝이에요. 이쪽도 당기면 끝입니다. 그러면 내려갑니다. 야, 이렇게 간단해졌어요. 너무 편해졌습니다. 굳이 힘 들일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끝인 거예요. 이게 사실 미관적으로도 좋고 뭐 사용성에서도 더 편해졌지만 이 물렵 하시는 분들의 시간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방식이 훨씬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되기도 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역자 레치가 들어간 모델은 이 부분을 끼릭끼릭 하다 보면 반드시 마찰이 생겨서 도장이 벗겨지고 녹이 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녹이 슬 우려도 없죠. 그래서 미관상으로도 좋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PV5 오픈베드와는 별개로 내년 내후년에 뭐 포터 봉고 풀체인지 모델도 나오게 되는데 그 차들에도 이런 방식이 적용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그래서 와, 진짜 편해졌고요. 그냥 뭐 단순하잖아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새 고리를 내리면 완전히 180도 개방도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길이부터 재보도록 하죠. 자, 끝에 걸었고요. 그리고 끝까지 빼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PV5 오픈베드의 적재함 길이는 2420mm, 2430mm 요 정도의 적재함 길이가 나오네요. 확실히 포터나 봉고 대비해서는 적재함의 길이가 많이 짧긴 하네요. 440mm 정도 더 짧습니다. 자, 그런데 너비를 놓고 보면 너비는 지금 보면 한 1750mm 정도가 나옵니다. 너비 자체는 포터나 봉고 대비해서 155mm 더 긴 옵시라고 할 수 있네요. 어쨌든 PV5 오픈베드 적재함 길이는 2420mm, 너비는 1785mm나 되니까 가로 세로 길이가 1100mm인 국내 표준 팔레트는 2개 문제없이 실을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이 가로폭이 조금 더 넓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량보다는 부피 위주인 요즘 이커머스 물류업에는 조금 더 최적화되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실제로 살펴보니까 아쉬운 점도 있어요. 어떤 점이 아쉽냐면 지상구가 아쉽습니다. 지금 바닥에서부터 이 트럭베드 열리는 여기 부분까지의 입구까지의 길이를 재보면 대략 한 880mm, 870mm 뭐 요 정도가 나옵니다. 이 정도 높이면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의 물류 환경은 포터랑 봉고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롯데마트나 이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 물류 하역장의 그 높이 자체가 포터 봉고에 딱 맞춰져 있습니다. 이 포터 봉고의 적재함이 열리는 그 높이에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PV5 오픈베드는 그것보다 높이가 낮다 보니까 사실 하역장에서 물류를 넣고 빼는데 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사실 그런 실제 물류 환경에서는 이 차가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펼쳐지는 레일 같은 걸 활용해서 그런 단점들을 좀 커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오픈베드니까 이 옆에까지 이렇게 걸쇠를 풀면 열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옆쪽까지 완전히 개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하게 측면까지 다 개방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비록 높이는 낮지만 이런 식으로 측면을 개방해서 이 지게차로 옆에서 떠놓을 수도 있게 이렇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나라 물류업을 그래도 고려한 설계가 적용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리어 게이트를 완전히 내린 상태에서는 이 위로 올라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스텝이 없어요. 밟고 올라갈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냥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조금 힘을 많이 들여서 올라가야 됩니다. 저희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너가 지난번에 여기 리어 테일게이트 안쪽에 접이식 보조 스텝이 있다며 그거 어디 갔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놀랍게도 최상위 트림까지 가야 제공이 됩니다. 옵션으로도 베이직에서는 선택할 수 없어요. 야, 기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니? 독합니다. 독해. 아무튼 트럭베드로 뒤쪽에서 편하게 오르내리고 싶으신 분들은 최상위 트림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난 그런 거 필요 없고 오픈베드는 싸게 타는 게 최고야 라고들 많이 생각하실 텐데 뭐 그런 분들은 그냥 조금 불편하더라도 힘을 좀 많이 들여서 위로 오르고 내리고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래도 측면엔 사이드 스텝이 기본 장착됩니다. 잠금하고 해제하는 방식이 진짜 편해졌습니다. 많이 편해졌어요.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야, 그러면서 지금 오픈베드 화물차인데 테일램프도 LED로 들어오고 있고요. 방향지시 등도 LED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지금 램프의 선명도도 상당해서 뒷차가 봤을 때도 충분히 잘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옆에 있는 후진등도 지금 LED 램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얗게 램프가 들어와요. 그리고 후방 리플렉터도 이 테일램프에 합쳐져 있습니다. 반사판도.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전체가 LED 램프라서 확실히 전기 화물 트럭의 느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지금 측면 게이트를 보면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죠. 이쪽이 철판이 아닙니다. 철판은 철판인데 알루미늄 철판이에요. 그래서 기존 포터나 봉고는 이 부분이 칠이 까지면 녹물이 막 쓰는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PB5 오픈베드는 이 부분 전체를 그냥 알루미늄으로 처리해놔서 그런 녹 방지나 긁힘 방지 같은 것들에 조금 더 신경을 써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알루미늄 표면에는 아노다이징 공법을 적용해놨습니다. 이 알루미늄 표면을 전기로 산화시켜서 단단한 보호막을 입히는 고급 도금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확실히 녹이나 부식에 조금 더 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타이어를 보면 215, 65, 16 사이즈 타이어가 장착돼 있고요. 휠이 그냥 하나만 장착돼 있습니다. 휠이 하나만 장착돼 있다는 뜻은 뭐냐면 포터나 봉고 같은 경우는 뒤쪽에 봉변입니다. 휠이 두 개가 붙어서 이 넓은 접지 면적을 확보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PB5는 전륜 구동 방식이다 보니까 뒤쪽에 그냥 휠을 하나만 끼워놓고 휠 사이즈도 작은 16인치 휠이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금호 타이어, 크루젠 EV 전기차 타이어가 적용돼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이 하드웨어 세팅을 봤을 때도 여러분들이 과적을 왜 하시면 안 되는지 아시겠죠? 과적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 뒤쪽이 많이 눌린 상태로 전륜 구동으로 가게 되면 앞바퀴의 접지력이 완전히 떨어져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화물차라고는 믿기지 않는 디자인, 이 PB5 오픈베드만의 강점이 아닌가 싶어요. 승객석을 공유하는 차다 보니까 이 앞부분이 PB5랑 똑같습니다. 이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 그대로 들어가고 반사형 MFR 타입의 LED 램프도 기본 적용됩니다. 다만 방향 지시등은 이런 식으로 호박등, 그냥 벌브 타입이 들어와 있어요. 충전구는 정 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충전구도 이런 식으로 안쪽에 커버가 달려 있습니다. 내 BMW에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데, 이게 PB5에 들어와 있죠. 이런 식으로 이 완속 충전을 할 때는 DC만 닫아 놓을 수도 있고, 급속 충전을 할 때면 양쪽을 다 열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적용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이런 식으로 크롬 장식을 더해놔서 이 부분이 마치 캥거루 범퍼인 것처럼 충돌이나 스크래치에도 단단히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 PB5 오픈베드 실내도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캡을 PB5 다른 모델들과 공유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화물차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죠. 일단 가장 좋아진 거, 고속도로 주행보조 1 수준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작동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왜 놀랍냐면 봉고나 포터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아예 없습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는 게 거의 전무해요. 아직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아 PB5는 이 캡 부분을 모든 모델이 공유한 차다 보니까 고속도로 주행보조 1 수준의 ADAS가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런 것들은 화물차지만 정말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히트 펌프가 기본 적용돼서 겨울철에도 주행거리가 그다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12.9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PBV 인비클 인포테인먼트 IVI라고 하는 요 디스플레이가 들어온 거, 이런 것들도 기존 화물차랑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당연히 다양한 것들이 됩니다만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애플 카플레이가 적용되고요. 그리고 앱마켓도 있습니다. 지금 앱마켓이 나온 지 꽤 됐죠? 이제 여기 플레우스라고 나오죠? 서드파티 앱 개발 업체들이 들어와서 이 앱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거를 플레우스가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플레우스라는 게 돼 있는 거고, 이 인포테인먼트 스크린 자체는 아시지만 플레우스 커넥트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플레우스 공개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게 공개되고 나면 아마 여기서 다양한 서드파티 앱들을 다운받을 수 있을 거예요. 티빙, 네이버, 또 뭐가 있을까요? 쿠팡 플레이, 다양한 OTT 서비스부터 차 안에서 우리 집에 있는 에어컨이나 냉장고 같은 것들을 미리 돌릴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싱스 기능 같은 것들도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는 다운받아서 이 안에서 쓸 수 있게 돼요. 이런 것들도 이 PB5 오픈베드의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오픈베드지만 포터봉고랑 진짜 너무 다른 거, 그건 바로 안전입니다. 포터봉고는 사실 1톤 트럭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충돌 안전 테스트가 면제가 되는 차였습니다. 에어백도 몇 개 없었어요. 그런데 PB5 오픈베드는 이 PB5와 마찬가지로 에어백이 7개 들어갑니다. 여기 에어백 하나, 조수석 쪽에 에어백 하나, 양쪽 A필러 쪽에 에어백 하나씩, 그리고 이쪽에 에어백 하나, 이쪽에 에어백 하나, 그리고 여기
에어백 하나, 이렇게 해서 총 7개의 에어백이 들어가요. 사고가 났을 때도 운전자나 조수석에 탄 승객을 충분히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진짜 위험한 건 이 2차 사고거든요. 자동 충돌 방지 제동 시스템도 들어가서 진짜 안전 측면에서 포터본고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하다. 그래서 PB5 오픈베드는 꼭 무거운 짐, 1톤 이상의 짐을 실지 않으시는 분들께는 이 차가 오히려 더 좋은 선택지로 느껴지기도 해요. 여러분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이 차가 무조건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야, 여기 화물차인데 뭐 이렇게 달려있는 게 많아. 여기에 실내 V12도 적용이 됩니다. 화물차 운영하시는 분들, 이 안에서 사실 뭐 충전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220V 충전기를 그냥 꽂아서 쓸 수 있도록 실내 V12도 적용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 차는 오픈베드 모델, 화물차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주행거리나 배터리 용량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차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트림입니다. 스탠다드랑 롱레인지 모델이 있는데, 스탠다드 모델은 먼저 51.5kWh 배터리가 들어가서 1회 충전으로 250km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롱레인지 모델은 71.2kWh 배터리가 들어가서 1회 충전으로 330km 주행이 가능하죠. 그렇게까지 뭐 넉넉한 주행거리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이 차 시승할 수 있을 때가 되면 화물을 넣었을 때, 화물을 넣지 않았을 때 어느 정도 주행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차플레이 저점에서 구독해 주시면 그 영상까지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PB5 오픈베드를 살펴봤는데요. 이미 살펴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하나 더 매력적인 부분이 있으니 그건 바로 가격입니다. 스탠다드 모델 기본 차량 가격은 4,345만원, 서울시 기준으로 보조금을 받고 나면 2,997만원이 되고요. 롱레인지 모델 기본 차량 가격은 4,615만원, 여기에 서울시 기준으로 보조금을 받고 나면 3,072만원이 됩니다. 전기화물차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많은 보조금을 받아서 정말 저렴한 가격에 이 차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보조금이 특혜다라는 의견에는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살 수 있는 전기 화물차 중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분명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PB5 오픈베드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차 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